물론 이제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건 맨유가 테나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어느 정도 구현해내고 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이죠. 지금 프리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전방 압박이겠죠. 아주 라인이 높고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이제 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테나 감독이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지난 시즌 맨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좌우 풀백의 움직임이에요. 특히 이 루크쇼의 움직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맨유가 경기를 할 때 보면 프레드와 맥토미니, 앞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프레드가 후방에 남고요. 맥토미니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토미니 두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프레드 혼자서는 이 중원 라인에 대한 공간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크쇼가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루크쇼가 중앙 지역으로도 들어오고 측면 지역으로도 빠져나가는 이러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인데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하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많더라. 루크쇼가 중원 싸움에 많이 가담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라시아도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주는 플레이를 해준다. 말라시아가 이 네덜란드에 있을 때도 중앙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주는 플레이를 잘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말라시아의 플레이 위치를 보면요. 측면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중앙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컸던 선수인데 이 말라시아의 플레이 스타일이 테나 감독이 원하는 인버티드 풀백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말라시아를 원한 이유는 역시나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라시아를 영입하지 않았나. 오른쪽에 있는 달로도 마찬가지예요. 달로는 이제 조금 더 직선적으로 뛰긴 하지만 달로가 완전히 이제 직선적으로 뛰기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플레이들이 나오냐? 기본적으로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루크쇼가 아주 좋은 선수인 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도 할 수 있고요. 레시포드, 엘랑가 이런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 루크쇼가 측면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레시포드나 엘랑가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낼 때 루크쇼가 직접 박스 안으로 침투하기도 하고요. 이 루크쇼의 플레이를 테나 감독이 정말 잘 살려주고 있고 이러한 플레이가 사실은 지난 시즌 아약스에서 마즈라이나 블린트나 풀백들을 활용했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풀백과 측면 공격수의 스위칭 플레이를 좋아하는 테나가 맨유에서도 그러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산초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달로 같은 경우는 직선적으로 올라가주는 플레이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루크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루크쇼, 프레드, 그리고 맥토미니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로, 산초 요 위치가 아주 재밌는데 달로는 사실 중앙으로 살짝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측면으로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산초를 중앙 지역에서 지금 테나 감독은 조금 더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산초의 플레이가 살아나려면 이 측면 지역에 배치하는 것보다 살짝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게 해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산초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풀백을 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단순히 풀백의 조합뿐만 아니라 산초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 주변에 뛰어나가 줄 수 있는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초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향해서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맨유에서는 오른쪽에서 뛸 때 뒤에 완비사카가 있었잖아요. 완비사카가 잘 못 올라와 주니까 산초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산초를 도와주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초의 플레이가 오른쪽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초를 왼쪽에 배치하고 쿠쇼와 호흡을 맞추게 했었죠. 그런데 이때 문제는 레시포드가 오른쪽에 가야 된다는 거. 이제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뛸 때는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데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레시포드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 스스로도 정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테나 감독이 프리시즌에 보여주는 건 달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는 플레이를 워낙 잘하잖아요. 달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면 이때 산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뛰어나가는 달로에게 산초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은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오프 더블 플레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데에도 정말 큰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도 아주 좋은 선수예요. 산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수를 달고 전방으로 올라가 줍니다. 산초 입장에서는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달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샬, 반대편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까지 지금 테나흐 감독이 산초 주변에 뛰어갈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배치해주면서 산초의 플레이를 정말 잘 살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달로가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니까 산초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왔을 때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어서 패스를 보내주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산초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이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아주 돋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산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이미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방으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엘랑과 마샬, 루크쇼까지 전방으로 뛰어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보통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뿌려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산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방에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많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산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는다면 당연히 산초가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전방으로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맨유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산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이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그냥 직선적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고 뭐 마샬하고 래시포드랑 자리를 바꾸든 루크쇼랑 자리를 바꾸든 뭐 혹은 이제 산초랑 달로랑 자리를 바꿔서 침투하든 계속해서 스위칭이 되면서 침투를 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맨유의 침투 플레이를 잡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이 나온 장면들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죠.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이미 마샬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마샬이 볼을 잡았을 때는 마샬 주변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 있으니까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수들이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신경 쓰다가 마샬의 패스를 놓치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산초의 득점이 나올 때도 맨유의 왼쪽 측면에서 볼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래시포드, 부페 이런 선수들이 내려가서 공격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왼쪽에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는데 이때 산초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공격수들이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올 때는 마샬을 한번 거쳐가면서 산초랑 이 수비수랑 1대1 스피드 경쟁이 붙는데 이때 산초가 스피드가 아주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이제 득점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이 정말 다음 시즌 맨유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후방에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측면 공격수와 이 센터 포워드가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맨유의 축구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이제 맨유의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 분명히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공격 패턴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팀에서 좀 부진하다고 평가받았던 선수들, 특히 래시포드 같은 선수들은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산초의 패스가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래시포드가 가장 잘하는 게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래시포드의 플레이가 살아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산초도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초의 그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훨씬 더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프레드가 뒤에 있고 맥토미니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가 사실상 수비 라인의 앞선에 위치하고 맥토미니가 많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맥토미니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맥토미니가 이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할 때는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주는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맥토미니가 앞에 있으면 맥토미니가 좋은 신체 조건으로 전방 압박할 때 압박에 성공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맥토미니의 그 특성을 살려서 맥토미니를 전진 배치한 것도 정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티드 풀백처럼 아마 지금 맨유가 경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완비사카도 사실상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선수가 아니라 3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왔다 갔다 하는 역할,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은 완비사카가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완비사카의 수비적인 장점을 살리면서 변형 3백 형태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시즌 맨유의 경기력, 성적 이런 것들이 프리시즌을 보면서는 굉장히 맨유가 다음 시즌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테나흐 감독의 전술 자체가 이미 묻어나오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다음 시즌 맨유가 아주 좋은 경기를 좀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